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크유앤드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란 무엇인가요? A.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흔히 걷는 폐렴이라고 불리는 폐 감염의 한 유형입니다. mycoplasma-pneumoniae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5세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Q. 걷는 폐렴이란 무엇인가요? A. 걷는 폐렴은 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의해 발생하는 가벼운 형태의 폐렴을 의미합니다. 증상이 일반적인 폐렴보다 덜 심각하여 아이들이 아프더라도 비교적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Q.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A.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발생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됩니다. 학교와 같은 사람이 많은 환경이나 가정 내에서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Q.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A.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기침, 발열, 인후통, 두통,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기침은 대부분 가래가 많이 없는 마른 기침입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이 발생하기도 하나 이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Q. 언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요? A. 아이가 힘들어할 때, 3일 이상 기침과 발열이 지속될 때입니다. 호흡 곤란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Q.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고 영상 검사에서 폐렴이 확인된 후 항체 검사를 하여 1대 640 이상이거나 급성기와 비교하여 회복기의 항체가 4배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검사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뀐 경우에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Q. 호흡기 PCR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증상이 있고 영상 검사를 통해 폐렴이 확인되면 양성 PCR 결과는 진단적으로 중요합니다.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 양성 결과는 과거 감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 결과 해석. Q. 호흡기 PCR 검사에서 스트랩토코커스 pneumoniae 또는 HAEMOPHILUS-INFLUENZA가 양성으로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이러한 세균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상재균으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균이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Q. 호흡기 PCR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A. 호흡기 바이러스는 감기부터 폐렴까지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호전됩니다.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과거 감염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qPCR에서 BORDTELLA 퍼터시스 101회가 검출되면 예후가 나쁜가요? A. BORDTELLA 퍼터시스의 검출은 IS481 유전자를 PCR로 확인한 뒤 100일의 독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없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 실제 101회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01회와 마이코플라즈마의 동시 감염은 드물며 면역 체계가 정상인 경우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Q.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A. 일반적으로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는 마크로라이드 계열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도 회복에 중요합니다. 기침을 많이 할 때는 사탕, 꿀물 등이 도움이 됩니다. Q.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심각해질 수 있나요? A. 감염은 주로 경증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지만 드물게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합병증으로는 폐렴, 기관지염, 흉막염 등이 있으며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뇌염, 길랭-마이너스-발의 증후군, 횡단척수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합병증으로는 심근염과 심낭염이, 피부 및 점막 관련 합병증으로는 다형 홍반과
스티븐스 마이너스 존슨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학적 합병증으로 용혈성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이, 근골격계 합병증으로 관절염과 근육통이 보고됩니다. 이 외에도 간염과 같은 소화기계 합병증 및 사구체신염과 같은 면역학적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측이나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자주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입을 가리는 등 좋은 위생 습관을 장려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 아픈 사람과의 가까운 접촉을 피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전염성이 있나요? A. 주로 호흡기 비말기침, 재채기, 말하기 시 생성되는 작은 침방울을 통해 사람 간에 전염됩니다. 감염원에 노출된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잠복기는 14주로 비교적 긴 편이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나 경미한 증상 단계에서도 전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전염성 기간. 감염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12주 전부터 전염성이 있으며 치료 후에도 최대 2주까지 전염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전염력. 마이코플라즈마는 전염성이 높지만 비교적 천천히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학교 같은 밀접한 공동체 환경에서 집단 발병이 흔히 발생합니다. 3. 감염 위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청소년, 군인 또는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4. 재감염 가능성.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후 완전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재감염이 가능하며 특히 시간이 경과하면 재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A. 대부분의 아이들은 항생제를 시작한 후 일주일 이내에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지만 기침은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큐아이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렸을 때 학교에 가도 되나요? A. 항생제를 시작하고 상태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며칠 정도의 휴식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큐 한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의 마크로라이드 내성은 얼마나 흔한가요? A.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약 78%의 사례에서 마크로라이드 내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최근 자료는 없지만 내성 비율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큐 항생제 내성은 왜 발생하나요? 항생제의 과용과 관련이 있나요? A.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의 내성은 항생제의 결합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합니다. 항생제 과용과 내성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큐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감염되면 걱정해야 하나요? A. 한국에서는 2011년, 2015년, 2019년, 그리고 2023년 이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여러 번 유행했습니다. 내성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마클로라이드 항생제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큐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이 합병증이나 중증 위험을 증가시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병증 발생은 환자의 개별 면역 반응과 더 관련이 있으며 내성균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중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큐 심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스테로이드 사용이 안전한가요? A. 심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초기 단계에서 단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은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은 과도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이러한 염증 반응을 줄여 증상을 개선하고 질병 경과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6년 일본 호흡기 학회 지침에서도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 사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